몇 개나 혹은 얼마나 이게 여쭤봐도 되나요? 제가 투자 쪽은 하진 않는데 4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테스팅용으로 네. 받은 거예요. 아니 사람 너무 과열된 것 같아서 오히려 마음을 접었어요. 문과하고 이과하고 접근하는 게 달라가지고 벌써 머리가 팍 저도 터질 것 같기도 계속 하고. 머리가 회전시키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해야 제가 공격을 당했거든요. 오늘 두 분의 비주얼이 상당합니다. 비주얼만으로는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론이 확실할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NFT 많이 들어가지고 도대체 NFT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나마 먼저 좀 우리 윤석빈 교수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NFT 약자는 non-fungible 토큰입니다. 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의미이고요. 흔히 말하는 디지털 아트, 여러 가지 뭐 스포츠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NFT 관심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NFT는 디지털 아트나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약자고요.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어요, NFT가. 네. 근데 많은 분들 헷갈려 하십니다.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는데 너무 혼용해서 많이 쓰고 계시죠. NFT는 3가지 레이어가 있다. NFT 토큰, 메타데이터, IPFS라고 하는 실제 저장되는 분산 저장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레이어가 있는데,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는 건 NFT 토큰만 올라가 있고요. 네.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의 데이터예요. 그리고 실제 저장된 IPFS라고 하는데 그거는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그게 약간 또 이제 기술적인 부분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는 NFT는 토큰만 올라가 있다. 문과하고 이과하고 접근하는 게 달라가지고 벌써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뭐 머리가 팍 저도 터질 것 같기도 계속 하고. 머리가 회전시키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해야 제가 공격을 당했거든요. 일단 이제 제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3가지가 있다. 문과하고 이과하고 차이가 중에 하나가, 문과는 이제 말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개념을 잡고 말을 붙이고 하거든요. 근데 그 비트코인의 코인 하고 NFT의 토큰, 그거는 공학적으로는 무슨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자체에 대한 플랫폼이 있죠. 거기서 하는 건 보통 코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ERC20처럼 이더리움 위에서 올라간 발행 상품권처럼 그건 토큰이라고 표현하죠.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코인하고 토큰이 다르죠.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있는 자체가 있는 건 코인이고요. 거기 위에서 발행된 토큰입니다. 금전적 가치가 아니고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코인이고 NFT는 토큰이다. 그거는 정확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이 되네요. 토큰 없는 코인은 존재할 수 있지만 코인 없는 토큰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카카오 안에 클립이란 지갑이 있죠. 그래서 NFT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직접 들었는데 한재선 대표님, 이게 정말 팔릴까? 본인들도 많이 의아했는데 어떤 작품은 뭐 1분 만에, 몇십 초 만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팔렸죠. 현재 많이 팔린 건 맞습니다. NFT로 요즘에 원래 그라운드엑스가 어려웠다가 NFT 때문에 사실 레베뉴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간송박물관인가가 그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로 만들어서 몇억 원에 팔라고 그런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몇 년 전에 그 유명한 이세돌 기사하고 그 알파고하고의 역사적인 대국, 인간이 AI하고 싸워서 유일하게 이겼던 한 대국이 있잖아요. 그거 기보를 NFT로 해서 1억 5천에 팔렸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또 법조계에 있는 분 말씀으로는 원작이 디지털 자산이 아니면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든지 이런 거는 NFT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처음부터 디지털 자산이 아니었던 것을 디지털화 한다는 것이 NFT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원작자가 있는, 원래 원본이 있죠. 원본에 있는 것들을 처음에 내가 이거는 원본에 있는 그림이 있고 원본 그림 디지털라이즈 한 거야 라고 시작이 되는 게 맞죠. 근데 사실은 재밌는 건 이게 소유권의 이전이지 지적 재산권은 아직 아니에요. 많이 헷갈리시는데 아마 질문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NFT는 소유권에 대한 이전에 대한 트래킹이지 지적 재산권은 아닙니다. 포인트는 첫 번째, 원작자에 있는 그림이 디지털라이즈하는 게 맞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좀 뭐 약간 체크 포인트가 필요하고요. 해례본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하고 뭔가 애무를 맺거나 정확하게 이거는 원본에 대한 것을 한 거야
라고 만약에 돼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예. 그게 안 돼 있으면 약간 좀 무단 그렇죠. 미술 작품하는 이제 저작권위원회나 네. 이렇게 이거는 저작권위원회에서도 저작권을 형성된 거야라고 어나운스를 좀 상관없죠. 근데 그렇게 돼서 이제 가면 상관이 없는데 말씀하신 저작권과 그 소유권이 이제 분리된 상태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이전에 대한 것만 그것도 소유권의 이전이 약간은 이제 이전되는 과정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토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 그런 원작에 있는 제품하고 이게 링크만 있는 거라서 그거에 대한 약간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좀 심오해지네요. 예. 소유권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미술품은 예.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그림을 제가 갖고 있으면 저는 그걸 보고 감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저작권은 안 갖고 있더라도 인조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렇죠. NFT를 소유하고 있다고 어떤 그림을 그 뭐 재미있는 뭐 이런 걸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건 감상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뭐 빈폴이나 이제 앨런 머스크 여자친구 때문에 촉발됐었잖아요. 근데 내가 지갑에 비트코인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림도 있어. 보여주는 게 쇼업하는 게 좀 강했어요. 그걸 뭐 저기 칼라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지갑에서 보여주는 거죠. 아, 지갑에서 보여준다고요? 예. 내가 이거는 뭐 소유권 내한테 있어. 핸드폰 사진첩 꺼내서 이렇게 보듯이 지갑 원리 예. 전자지갑 안에 시작 자체는 약간 쇼업하는 게 맞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마켓으로 폭발이 됐지만 실제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디지털 아트에 문제점이 있었죠. 아티스트들이 이제 그런 유명한 작가들 말고 좀 어려운 작가분들이 그런 통로가 없었다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웅축된 에너지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 작가들이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게 많고 나도 팬덤을 갖고 싶었는데 그런 길이 없었는데 이런 NFT를 통해서 촉발이 됐던 거였죠. 그리고 NFT 뷰어라고 하는 게 생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지갑만 있으니까 잘 못 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뭐 큰 TV. 지갑에서 툭 치면 TV 딱 나오게 되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메타버스 싫어하시고 하지만 메타버스 안에도 내가 갖고 있는 지갑이 있는데 지금 NFT 소유권이 있는데 나만 보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올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약간 흘러가는 시나리오상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유명한 해밍웨이라든지 소설가 유명한 사람들이 육필로 쓴 옛날 편지, 편지나 원고지에다가 소설 쓴 거. 그거는 소설책이 팔리는 거와 관계없이 이게 뭐 친필 원고다고 해서 그 자체가 뭐 골동품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많이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굿즈라고. 근데 21세기에 들어가가지고는 옛날 해밍웨이처럼 육필로 글 쓰는 사람이 없고 다 아래아로 이렇게 뭐 워드나 이런 걸로 작품을 쓰는데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전자 파일로 만들어서 NFT로 만들면 19세기의 육필 원고가 지금의 골동품이 됐듯이 이것도 골동품이 되겠다는 생각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후손들이 아버지 파일을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만 있다고 해서 팔았는데 알고 봤더니 10개를 더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 아버지가 우리 모르게? 아버지가 그랬든지 후손이 그랬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법률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기술자가 아니고 변호사들이 해결해야 되겠죠. 유일하다고 생각했는데 유일하지 않았으면 가격이 폭락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책임을 누가 질까 하는 사회적인 책임 문제하고 제가 약간 염세적인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하나가 아니고 10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구조라면 이게 과연 완벽한 기술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또 든다는 말이죠. 그 말씀하신 거는 이제 블록체인으로는 다 증명받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많은 움직임들이 그 아티스트, 작가분들의 연합회나 그런 데서 이런 게 너무 이렇게 불분명하고 그런 일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움직임도 저도 이제 거의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작 작품에서부터 오프라인 작가하고 이제 이게 처음으로 디지털라이즈한 거야. 그 스토리부터 쭉 나가면 좋은데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끊어져 있습니다. 이게 다 혼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만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에서 좀 어렵지만 오늘의 키워드인 블록체인에 있는 건 메타데이터하고 IPFS는 블록체인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는 분명히 탈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면 내가 토큰을 갖고 있는데 그 IPFS 링크만 제가 탈취를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원작 작품을 제가 탈취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앞으로 그러면 발전하면서 정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2017년에 이제 비트코인이 2천만 원까지 올라갈 때 한참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을 때 블록체인 기술하고
비트코인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냐. 그래서 이걸 국가가 제4차 산업혁명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건 투기라고 단속해야 되는 거냐가 초기에 2017년 하반기부터 이제 크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가 제일 뜨거웠죠. 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상당수는 블록체인 기술하고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은 기술과 상품은 다른 거니까 분리해서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 몸담고 계신 그런 협회나 이런 얼마든지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학회. 싫어하세요 교수님들이 학회라고 협회라고. 학회. 예. 학회 민감하시고 저는 괜찮은데 아니고 교수님들 학회 같은 데는 이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러나 비트코인 그 자체는 투기화될 수 있는 상품이니까 별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근데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은 무슨 소리냐, 블록체인 기술을 하고 분리된 비트코인은 생각할 수가 없는 동전의 앞뒤면이라서 국가가 이건 지원하고 저건 지원 안 한다는 말 자체가 말장난이다 이렇게 해서 크게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NFT가 나왔을 때 제가 반가웠던 게 그거 봐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는 NFT는 분명히 FT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열풍이 불고 있는 NFT 이 현상은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은 분리 가능하다는 4년 전에 제 주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니까 내 말이 맞았다는 얘기다 하고 저는 일부 부분은 저도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블록체인의 인프라 기술로 저도 보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토커나이즈나 그런 메커니즘 작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들이 아마 굉장히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안에 플러스 그 아까 토커나이즈나 이런 혹은 토큰 경제, 토큰 이코노미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그 약간 철학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는 굉장히 좀 하나로 좀 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일부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해외에서 보면 해외에서 JP 모건, 골드만삭스 많은 이제 글로벌 리더들이 있죠. 그런들이 왜 이거를 내재화 시켰을까? 이제 양쪽 다 이해가 되긴 하는데 방향은 지금 블록체인과 이제 토커나이즈하는 것들을 좀 같이 좀 보는 성향이 좀 많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문과인 저는 이렇게 뇌 구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아주 원형질의 아주 기본이 있고 블록체인 기술 밑에 네 그룹이 있다. CBDC가 있고 리워드가 있는 비트코인이 있고 유니크니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NFT가 있고 그다음에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는 금융 서비스를 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그렇게 네 개를 보면 세상이 좀 쉽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블록체인 약간 인프라로 보고 유즈 케이스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 그렇게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기본적 성향 자체는. 그런데 제가 양쪽을 다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컴퓨터 플러스 네트워크 분산 원장으로만 그걸 블록체인으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약간 좀 논란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그냥 블록체인이나 분산 원장 기술 아니면 컴퓨터 플러스 네트워크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로만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블록체인이냐 인프라 기술에서 컴퓨터 플러스 네트워크 기술 그런 해시 기술 그렇게만 보지 않고 거기에 약간 토커나이즈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내재가 돼 있다고 하는 그렇게 보시는 블록체인 월드분들이 많긴 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근데 아까 이제 금융이 약간 변화를 저희가 MZ 세대라고 하죠. 제가 막내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보면 얘가 컸을 때 기존 금융권 쓸 것이냐는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로블록스라고 이제 많이 저희 집은 4년째 쓰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하나를 공부할 때 절대 안 하다가 외국 친구가 소통을 해요. 소통하고 실제 로블록스에서 게임 머니가 있죠. 그걸 이제 주고 받아요. 피어 투 피어로. 근데 보면서 저는 그냥 게임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살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스토리텔링 시대에서 스토리 리빙 시대로 바뀐다 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미래의 금융은 좀 굉장히 좀 빠르고 연결되고 융합되고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많을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블은 옛날 ICO처럼 버블은 버블이에요. 그 하이브는 왜 NFT에 뛰어들라고 그러고 그게 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건 본질적 가치인 본질적인 가치는 BTS인 거죠.